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기가 높았던 공무원.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만두는 젊은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춘천시는 갖가지 고육지책을 마련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춘천시청 앞 정원. 청년들이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달 1일자로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들입니다. 나무마다 신입 공무원들의 이름표도 부착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여주겠다며 춘천시가 마련한 행사입니다. 내가 우리 여러분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일주일 뒤 이번에는 부시장과 새내기 공무원들이 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시 공간을 둘러보며 서로의 생각을 나눕니다. 코로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회식 자리도 별로 없어지고 소통할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시니까 저는 좋아가지고 이제 신청하게 됐습니다. 회식과 야근, 마음에 맞지 않는 상사와 기피 부서에 대한 대화도 오갑니다. 춘천시가 이렇게 구급 신입 공무원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건 개청 이래 처음입니다. 생각차로 인한 MZ세대 공무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도 줄이겠다는 고육지책입니다. 춘천시청을 떠난 8구급 공무원은 올 들어서만 벌써 9명. 작년 한 해를 통틀어 10명이 그만둔 걸 감안하면 상당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춘천시는 조직 운영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를 세대별로 구체화시켜 이직의 원인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직 때문에 지금 그만두는 사례가 있는데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최대한 계속 소통하면서 고물가 속에 구급 공무원이 실제 받는 초봉은 월 150만 원 정도. 공무원 연금을 받는 나이는 늦어지고 받는 금액까지 줄면서 공무원 인기는 시들해졌습니다. 한평생 직장에 연연하지 않는 MZ세대들이 공직에 입문하면서 이제는 이들을 붙잡기 위해 묘안을 짜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불법 현수막을 절차에 따라 제거하던 공무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공직사회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적극 행정을 강요만 할 뿐 뒷책임은 공무원에 떠넘겨지는 이 잘못된 구조 때문인데요. 법과 절차가 보완돼야 하는데 입법기관인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춘천시 광고물팀.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해 벌금 5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혹여나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지 춘천경찰서에 확인까지 하는 등 매뉴얼대로 일을 했는데도 벌금을 물게 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동요했습니다. 강원도 시군 공무원노조협의회는 정부에 정당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1,100여 명에 달하는 춘천시 공무원뿐 아니라 춘천시 의회 의원 21명도 선처를 바란다며 탄원서에 서명했습니다. 재판에서 지면 소송 비용도 이제 혼자 감당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인사위원회 절차도 있는데 적극 행정해야 된다고는 말로는 하는데 책임져야 되는 거는 나 혼자 개인이니까 그 억울한 마음이 공감이 돼서 탄원서에 서명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도 행정 차원의 대응력이 필요하다며 춘천시 광고물팀에 힘을 보태고 나선 상황. 춘천시는 일단 인천광역시가 입법 예고한 사고 취약 지역 현수막 설치 금지 조례안을 토대로 조례를 만드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본인들에게 불이익이라든가 피해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관련 법들을 좀 살펴보고 공무원 신분으로 공적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고도 법과 소속기관의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외로운 싸움이 언제 끝날지 공직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처럼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일 텐데요.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기업들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소극적이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면에 들어갈 야채 수프 재료를 점검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미 기계 선별은 마쳤지만 혹시나 모를 이물질과 이상한 모양의 재료를 사람들이 직접 골라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22명 가운데 19명이 장애인입니다.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와 자폐 등 발달장애를 가진 직원들인데 중증 장애인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직장은 돈벌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좋아하세요. 친구들은요 많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고 싶습니다. 비장애인 직원들도 함께 일하며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분들하고 근무를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비장애인보다 집중력도 뛰어나고요. 우리 자기 맡은 바 책임감, 일은 책임지고 잘 하시더라고요, 직원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이 사업장은 장애인 근무 여건을 갖추고 특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 국가보조금, 우선구매 혜택을 받은 장애인 표준 사업장입니다. 13년째 운영 중인데 본사 직원들의 작업복 세탁, 라면 재료를 활용한 제과 제빵 등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기업들이 먼저 좀 앞장서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해서 사회적인 공감대와 인식 개선에 앞장서면은 좀 아쉬운 면들이 점진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 인증업체는 매년 증가해 2년 전 500곳을 돌파했고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도 11,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특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국가와 정부 기관은 3.6%, 민간 기업은 3.1%의 직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매년 많게는 수백억 원의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책 기준을 강화하고 지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삼척시가 동굴 엑스포 때 만든 동굴 신비관을 어린이 과학 놀이체험관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5월에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운영하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없어 개관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엽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형형색색의 놀이기구부터 2층 높이에서 내려오는 미끄럼틀, 거울로 된 미로와 거대한 공놀이 시설까지 들어섰습니다. 삼척시가 2002년 동굴 엑스포 때 들어선 동굴 신비관을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리모델링에는 국비 등 35억 원이 투입돼 지상 4층 규모로 영유아 놀이공간과 과학탐구공간, 아이맥스 상영관 등을 갖추었습니다.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은 당초 5월 개관을 목표로 했지만 운영자 모집에 차질을 겪으며 개관 일정 역시 늦춰지게 됐습니다. 지난달 운영자를 모집했지만 단 한 곳만 입찰에 참여했고 그마저도 평가 기준에 미달하며 운영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빨리 그 수탁차를 찾아서 삼척 지역의 아이들은 물론 영동 지역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하는 그런 좋은 장소로. 현재 재공고가 진행되고 있지만 입찰에 나설 업체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5월 중에 그 수탁자 모집을 통해서 그 수탁자를 선정하고요. 6월 중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서 정식 개관할 수 있도록. 한편 체험관의 입장료는 4세부터 19세까지 개인은 2,000원, 10인 이상 단체는 1,5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동네 서점이 사라져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요즘 소규모 책방이 다시 생겨나고 있는데 특히 춘천에는 손님이 책을 사서 놓고 가면 중고등학생들이 공짜로 가져가는 동네 책방이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춘천의 한적한 주택가 골목길. 3층 높이의 콘크리트 건물이 눈에 띕니다. 책도 팔고 음료도 파는 북카페입니다. 그런데 이 책방은 일반 서점과 좀 다른 구석이 많습니다. 이곳에는 보시다시피 아주 특별한 서가가 하나 있습니다. 손님들이 사서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놓고 간 책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책방 주인장이 붙인 서가 이름은 미미책. 미래로 보내는 미리 계산한 책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책은 누구나 선물할 수 있습니다. 2층 서가에 있는 새 책을 사서 주인장에게 건네면 됩니다. 그리고 책 선물 이유를 몇 마디만 적으면 됩니다. 그네들도 누군가에게 이해를 받고 싶거나 누군가를 정말 미치도록 이해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 책이라는 매개를 접해서 이해 폭을 좀 넓힐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책 선물을 받을 사람은 10대 청소년입니다. 그냥 들러서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동안 50명의 청소년들이 책을 가져갔습니다. 책을 고른 갖가지 사연이 서가 한켠에 잔뜩 붙어 있습니다. 아직도 80권의 책이 가져갈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네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책방에는 책 보관서가도 있습니다. 다 읽지 못한 책을 잠시 맡겼다가 생각날 때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깜짝 책 코너도 있습니다. 꽁꽁 싸매 무슨 책인지 모릅니다. 책방 주인이 마음대로 골라놓고 읽기를 바라는 책입니다. 동네 선물 같은 책방이 우리 이웃들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 내 여야 정당들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도민만을 생각한다는 뜻의 일편도심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총선 승리를 위한 정책 개발과 선거구별 공약 제시, 당 홍보와 조직 강화 방안 모색 등 구체적인 선거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민주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뒤 심포지엄을 열고 강원 지역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 구조 진단과 함께 해결책을 내년 총선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강원도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글로벌 지역본부 준비 예산 편성을 강원도의회 예결특위에 요청했습니다. 강원도는 절차상 논란이 있지만 오는 7월 강릉에 글로벌 지역본부가 개청하려면 준비 예산 25억 원이 꼭 필요하다며 해당 예산을 기관 공통 경비로 반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강원도청 직제 개편안이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편성해달라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시 의원들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 관련 행정 처리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고 규탄하고 원주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카데미 극장 철거 예산안이 사전 절차, 즉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없이 편성됐다며 이는 의회의 권한과 시민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한 행위로 시장이 의회와 시민에게 사과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해당 안건이 이번 임시회 의사 일정에 포함된 것에 반발해 본회의에 이어 상임위까지 불참하며 안건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모친상 부고 문자를 보낸 이상호 태백시장에 대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시장이 지난 2월 자신의 모친상 부고 내용을 담은 SNS 문자를 200여 명의 시민에게 보낸 사실에 대해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됐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이 시장이 부고 메시지를 보내는 업무를 비서에게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된 춘천문화재단 직원 윤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비공개 공사 정보를 지역 조명업체들에게 흘리고 앞서 지난 2018년부터 1년 동안 조명업체 관계자에게 스폰을 명목으로 3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지원하는 물류비를 올해 절반가량 줄였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020년 463개 기업 14억 원, 2021년 446개 기업 14억 원, 지난해 439개 기업 19억 원의 물류비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농공단지 입주 기업 500곳에 10억 원의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올해 책정된 예산이 지난해 집행액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강원도는 실제 예산보다 집행액이 저조해 보조금 예산이 줄었지만 지난해부터 기업당 물류비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 클룩과 강원도를 찾는 외국인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행 상품 프로모션을 진행해 2만 7천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관광객이 4,8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체험 관광 상품이 전체 예약의 88%를 차지했으며 11월과 12월에 가장 많은 예약률을 보여 겨울 관광 상품에 관심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국제 관광 시장을 겨냥해 코네스트, 마팡워 등 다양한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통해 개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발표를 앞두고 교육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번 교원 수급 계획이 시행되면 교원 정원이 크게 줄어 24%의 학교에서 운영되는 과밀학급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있어 기초학력 보장과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 등 국가 책임 교육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춘천교대가 포함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전교조도 교원 정원 감축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도내 전체 장애인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와 지체 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도내 전체 장애인은 10만 1,79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80명이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48.2%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인이 14.8%, 뇌병변 장애인 8.7%, 직접장애인도 8.4% 비율로 많았습니다. 또 연령별로도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모두 5만 7천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강원도가 성장 동력 산업의 우량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군별 주력 업종을 선정 고시했습니다. 주력 업종은
강원도가 시군의 산업 분포, 기업 육성 정책 등 경제 상황 전반을 고려해 선정하고 있는 일종의 특별 업종입니다. 주력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투자 보조금 지원 시 기존 비율에서 5%포인트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14개 시군으로 가장 많고 전기 장비 제조업 13개 시군,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11개 시군 순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이 다음 달 3일까지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사업은 장애예술인의 창작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신규 예술인을 발굴하는 문화예술 아카데미로 나눠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활동을 수료한 만 19세 이상의 예술인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 예술인은 다음 달 3일까지 담당자 이메일이나 등기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춘천시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봄레콜의 법정 의무 대수를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지역 중증 보행장애 대상자는 4,300여 명으로 올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을 2대 추가해 150명당 1대인 법정 의무 대수 28대보다 많은 30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매년 추가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강릉시가 온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마케팅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오늘부터 서울 주요 지역을 돌며 강릉 여행이 최고의 자원봉사입니다. 길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신문 광고를 통해 강릉 여행을 유도합니다. 또 6월 여행의 달을 앞두고 강원도와 한국관광공사는 강릉 지역 숙박 할인 이벤트를 열 계획입니다. 인제군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을 시작합니다. 올해 지원 물량은 40대이고 6,72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10대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원하고 5대는 배달용 물량으로 별도 배정에 지원합니다. 신청자는 전기 이륜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에 구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철원문화재단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첫째 주 금요일마다 사문안 뚜루 문화예술거리에서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프로그램인 푸르푸르 빼꼼빼꼼은 공예, 버스킹, 지역예술단체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